제가 언론에 들어간 것은 1968년도 독서신문이라고 그러는 주간신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획실로 입사를 해서 기획 일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주간신문이고 출판인들이 만들어낸 신문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적인 거는 언론을 보도하지 않고 출판에 대한 것만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그만 나왔지요. 아무튼 그 독서신문이 언론운동을 하기 시작한 첫 일은 맞고요. 그 후로 지금까지 언론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1992년도 11월에 천주교에서 시작된 언론 지키기 천주교 모임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언론 지키기 천주교 모임에 공동대표가 3명이었는데 첫 번째 공동대표는 신부님으로 안중석 신부라고 그러는 분이 사제로서 공동대표가 됐고, 학계에서는 서강대학교의 성염이라고 하는 교수가 학계를 담당하는 대표였고, 대외협력과 일반 운동에 대한 거는 제가 이 빌립이 맡았습니다. 그렇게 3사람이 공동대표로 시작했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잘 된다. 언론이 바로 서야 민족 통일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천주교 평화신문에 그 이후로 제가 논설위원까지 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언론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언론 지키기 천주교 모임에 열심히 일하게 됐습니다. 공영방송 공동감시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민원연하고 각 단체들하고 같이 했는데 선거 보도 감시연대라고 그런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선거 보도를 얼마나 잘못하느냐, 잘하느냐, 잘못된 후보자를 낙선 운동도 하고, 대형 언론들은 다 썩어 문드러졌고, 내가 볼 때는 대표적인 게 조선일보고, 두 번째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렇게 큰 신문들은 다 망가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일보를 대표적으로 두들겨 패면은 언제든지 문을 닫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을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의 문제는 사주 방사장, 그 사람의 뜻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기자답지 못한 기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조선일보는 마땅히 폐간돼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언론이 죽었다고 볼 수 있고요. 언론이 변절해도 완전히 변절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단장 이두구 선생이 작성해서 보낸 글을 읽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 사회는 언론의 편파성과 권력 종속 문제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 중심에는 조선일보가 있었다. 권위주의 정권과 밀착하여 민주화와 평화통일 담론을 억압하고 민중의 목소리를 왜곡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맞서 시민사회와 종교계, 대학가, 노동계는 안티조선 운동을 전개했다. 저는 그 운동의 한복판에 서 있었음. 저는 가톨릭 언론운동 대표로서
종교계의 목소리를 시민사회와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대학가와 종교계에서 조선일보 절독 선언이 이어질 때마다 저는 그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했습니다. 집회와 토론회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선일보가 권력의 도구가 될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언론은 권력의 대변인이 아니라 시민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저는 발언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연대를 강화하는 촉매자가 되었고 언론개혁 담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안티조선 운동은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과 같은 시민 언론운동 단체로 이어졌습니다. 이 단체는 언론을 단순한 정보 공급자가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와 민주주의 기반으로 인식했습니다. 구독 거부 운동과 시민 캠페인을 통해 언론의 평파성과 왜곡을 고발했고 저는 종교계 대표로서 이 흐름을 지지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이는 언론 소비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해 언론을 개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20년 1월 1일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이 결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와 권력 종속을 규탄하며 폐간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투쟁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실천단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80이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의 빠지지 않고 서울 원표공원 현장을 지키며 조선일보 폐간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의 모습은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언론 자유를 위한 평생의 투쟁을 이어가는 상징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레거시 언론이라고 그러는 그 언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거짓 뉴스는 일절 보도하지 말고 결의와 민중을 사랑하는 신문이 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의와 민중을 사랑하는 그런 보도들을 하지 않을 때 권력에 아첨하고 거짓 보도를 하고 이런 것은 반드시 바로 고치지 않으면 폐간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시대는 정권이 언론을 대변하는 거였고 내가 볼 때는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언론이 없었다고 봅니다. 있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이 언론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을 언론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톨릭이라고 그러는 신문이 종교를 선전하고 종교를 알리는 것은 앞장서서 하지만 민중과 결의를 대변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신문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민족과 어느 결의든지 그런 민족을 위한 신문이어야 되고 민중을 대변하는 신문이어야 되고 방송이어야 되는 것이지 민중을 외면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그러는 것은 신문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기자들에게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민족과 결의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은 기자가 우선 자격이 없다. 민족과 결의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직이 우선하는
솔직 담백하고 정직한 기사를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라는 것은, 내가 볼 때 기자라는 것은 하느님이 민중을 대변하라 그러고 준 직업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 뜻을 따라서 민중을 대변하는 정직한 기사를 쓰는, 가짜 뉴스는 저리 가라 전혀 쓰지 않는 그런 기자가 참된 기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자로서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나는 기자가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겸손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지니면서 넉넉한 자세로 인생을 고달프더라도 열심히 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